목포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아버지의 차를 발견한 순간 나는 이미 모든 걸 알아버렸다. 조수석에 놓인 붉은 립스틱, 대시보드 위에 걸쳐진 낯선 여자의 스카프, 그리고 백미러에 매달린 처음 보는 향수. 23살의 나는 그때 처음으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군입대를 일주일 앞두고 혼자 떠난 목포 여행이었다. 엄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배웅했고 아빠는 출장이라며 집을 나섰다.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아버지의 검은색 제네시스가 떡하니 서 있다. 출장지는 서울이라고 했는데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호텔 로비에서 마주친 프런트 직원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었다. 아, 손님 아드님이세요? 어머님께서 먼저 체크인하고 계시는데요.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우리 엄마는 지금 집에 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나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직원이 건넨 룸 넘버를 보니 1207호. 나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올라가야 할까? 모른 척해야 할까? 하지만 이미 발걸음은 12층으로 향하고 있었다. 복도를 걷는 내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1207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낯선 여자의 목소리도.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자기야, 이제 아들도 군대 가니까 우리 더 자주 만날 수 있겠네.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내가 아는 그 다정한 목소리로 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그 마누라는 어떻게 할 건데? 계속 속일 수는 없잖아. 혜정이, 걱정 마. 그 여자는 시부모 모시고 아들 키우는 것만 아니까. 나한테 관심도 없어. 순간 눈앞이 빨갛게 변했다. 엄마가 얼마나 아빠를 위해 희생했는지 아빠는 정말 모르는 걸까.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 싸주고 할머니 병원 모시고 다니느라 자기 병원도 제때 못 가고 할아버지 임종 때는 사흘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나는 조용히 핸드폰을 들어 문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룸 넘버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그리고 계단으로 내려가 로비에서 기다렸다. 2시간이 지나자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아버지가 한 여자와 팔짱을 끼고 나왔다. 여자는 엄마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짙은 화장에 명품 가방을 든 그 여자는 아버지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뭔가 속삭이고 있었다. 찰칵, 찰칵, 찰칵. 나는 미친 듯이 셔터를 눌렀다. 두 사람이 주차장으로 가는 모습, 아버지가 여자의 차 문을 열어주는 모습, 작별 키스를 하는 모습까지. 구역질이 났지만 계속 찍었다. 엄마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아버지가 떠나고 나서야 나는 호텔 화장실에 들어가 토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헛구역질이 났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아들, 잘 지내니? 밥은 먹었어? 네,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나는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 아빠는 오늘도 늦는데. 회사 일이 많나 봐. 회사 일.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정말 바쁘시겠지. 다른 여자와 시간 보내느라. 그날 밤, 나는 목포의 작은 모텔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찍은 사진들을 보고 또 봤다. 녹음 파일을 들었다 지웠다가 다시 복구했다. 엄마에게 보내야 할까? 아니면 아버지와 먼저 대면해야 할까? 새벽 4시, 나는 결심했다. 엄마는 알아야 한다. 더 이상 속으면 안 된다. 하지만 직접 말하기엔 너무 힘들었다. 나는 사진 몇 장을 골라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미안해요.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목포에서 아빠를 봤어요. 5분도 안 돼서 전화가 왔다. 뭐라고? 아들아, 이게 무슨.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하나씩 설명했다. 호텔에서 본 것, 들은 것, 찍은 것들을. 엄마, 제가 지금 호텔 이름이랑 주소 보낼게요.
엄마가 직접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엄마의 숨소리만 들렸다. 한참 후에야 엄마가 말했다. 알았어. 엄마 지금 출발할게. 너는 거기서 기다려. 2시간 후 엄마가 목포에 도착했다. 택시에서 내린 엄마의 얼굴은 내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 무엇도 아닌 표정. 아니, 어쩌면 모든 감정이 뒤섞여 무표정이 된 것 같았다. 아들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평생 몰랐을 거야. 엄마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직접 확인해야지. 내 눈으로. 우리는 함께 그 호텔로 갔다. 엄마는 프런트에서 무언가 확인하더니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정말 그 여자와 정기적으로 이곳을 찾았다는 증거였다. 1년이 넘었네. 1년 동안 나를 속였어. 엄마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담담했다. 우리는 호텔 카페에 앉아 기다렸다. 엄마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응, 회사야. 왜? 그래. 정말 회사에 있어? 당연하지. 왜 그래? 엄마가 전화를 끊고 나를 봤다. 2시간 뒤에 여기로 온대. 그 여자랑. 어떻게 아셨냐고 묻자 엄마는 쓸쓸하게 웃었다. 아버지 비서한테 확인했어. 오늘 일정 없대. 그리고 카드 내역도 확인했고 2시간이 지옥 같았다. 엄마는 커피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창밖만 바라봤다. 나는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다. 점점 차가워지는 엄마의 손을. 드디어 아버지가 나타났다. 역시나 그 여자와 함께였다. 호텔 로비로 들어서는 두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다. 마치 진짜 부부처럼. 엄마가 일어섰다. 나도 따라 일어섰다. 여보. 엄마가 부르자 아버지가 돌아봤다.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옆에 있던 여자도 당황한 표정이었다. 혜정아. 네, 저예요. 당신 아내 김혜정. 엄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오해요? 1년 넘게 여기 드나든 게 오해예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당황해서 엄마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엄마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25년이에요. 25년 동안 당신 부모님 모시고 당신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며 살았어요. 시어머니가 치매 걸렸을 때도 시아버지가 암 투병할 때도 난 한 번도 힘들다고 한 적 없었죠. 당신이 사업 실패했을 때 내 적금 다 깨서 빚 갚아주고도 아무 말 안 했고요. 혜정아,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 왜요? 창피해요? 그 여자 앞에서 창피해요? 그 여자가 슬그머니 빠져나가려 하자 엄마가 그녀를 불렀다. 어디 가세요? 당신도 들어야 할 얘기예요. 여자가 멈춰섰다. 저 남자, 제 남편 맞아요.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저기 있는 저 청년은 우리 아들이에요. 다음 주에 군대 가는. 그런데 당신은 뭐죠? 당신은 대체 뭔데 내 남편과 호텔에 드나드는 거죠?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알고 있었어요? 유부남인 거. 네. 그래도 만났어요? 사랑했으니까요. 엄마가 웃었다. 공허한 웃음이었다. 사랑이요? 남의 가정 파괴하는 게 사랑이에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버지는 나를 보며 말했다. 넌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라. 어른들 일이요? 우리 가족 일이잖아요. 엄마는 평생 아빠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아빠는 그걸 이렇게 짓밟아요? 너는 모르는 일이 많아. 뭘 모른다는 거예요? 엄마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아빠 도시락 싸주는 것도, 할머니 기저귀 갈아드리는 것도, 할아버지 병원 모시고 다니느라 자기 건강검진도 미루는 것도 제가 다 봤어요. 아버지는 입을 다물었다. 엄마가 나를 제지했다. 됐어, 아들아. 더 이상 할 말도 없어. 엄마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혼 서류예요. 오늘 준비해 왔어요. 아버지가 놀라서 엄마를 봤다. 뭐?
이혼? 혜정아,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할 얘기 없어요. 사인하고 도장 찍어주세요. 이건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이요? 1년 넘게 바람피운 게 한 번의 실수예요? 엄마는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줬다. 호텔 예약 내역이에요. 작년 3월부터 이번 달까지. 매달 두세 번씩. 이게 한 번의 실수예요? 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다. 그때 엄마의 전화가 울렸다. 고모였다. 언니, 오빠가 정말 바람피워요. 지금 어디예요? 저도 갈게요. 엄마가 스피커폰을 켰다. 너희 오빠 옆에 있어. 뭐? 오빠. 이봐요, 오빠.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엄마 아빠 병간호 다 언니가 했잖아요. 오빠는 돈만 좀 대고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엄마가 막았다. 아니, 들어야지. 내 동생이 하는 말 들어야지. 고모의 목소리는 계속됐다. 언니, 이혼해요. 저희 가족 다 언니 편이에요. 엄마 아빠 살아계셨으면 오빠 때려 죽였을 거예요. 그 고생시킨 며느리를 이렇게 대접하다니. 그때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엔 큰아버지였다. 혜정아, 고모한테 들었어. 우리 집으로 와. 내 편이 필요하면 우리가 다 도와줄게. 작은아버지도 전화를 했다. 형수님, 그놈 용서하지 마세요. 저희가 증인 서드릴게요. 아버지의 가족들이 모두 엄마 편이었다. 아버지는 완전히 고립됐다. 엄마는 담담하게 말했다. 맞죠? 당신 가족들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이 뭘 했는지. 그 여자가 조용히 아버지에게 말했다. 저 먼저 갈게요. 하지만 엄마가 막았다. 아니에요. 같이 있어요. 어차피 이제 당신이 데리고 살 사람이잖아요. 여자는 당황했다. 저는 그런 생각 없었어요. 없었어요? 유부남이랑 1년 넘게 만나면서. 여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엄마가 일어섰다. 서류는 여기 둘 테니 사인해서 변호사한테 보내세요.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질 거고 재산 분할은 법대로 하죠. 아, 그리고 엄마는 아버지를 똑바로 봤다. 앞으로 우리 아들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아들이 원할 때까지. 아버지가 나를 봤다. 아들아, 아빠가 잘못했다. 하지만 뭐요? 변명하려고요?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버지보다 더 차가웠을지도 모른다. 저는 아빠를 존경했어요. 정말로요. 성실하고 가정적인 아빠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네요. 아들. 군대 가기 전에 이런 걸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안 그랬으면 2년 동안 엄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가요. 우리는 호텔을 나왔다. 아버지는 따라오지 못했다. 아니, 안 왔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엄마가 울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멈추지 않고. 나는 엄마의 어깨를 안았다. 엄마, 이제 괜찮을 거예요. 미안해, 아들아. 내가 이런 걸 보게 해서. 엄마가 뭐가 미안해요. 잘못한 건 아빠잖아요. 엄마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우리 아들이 있어서 엄마가 힘이 난다. 집에 도착하니 고모가 와 있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도 와 있었다. 모두가 엄마를 위로했다. 언니, 잘 결정했어요. 그런 남자는 필요 없어요. 형수님, 우리가 다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친구분들도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아이고, 혜정아. 그 고생을 그렇게 시켜놓고 바람을 피워. 천벌 받을 놈.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동네의 공공의 적이 됐다. 그날 밤 아버지가 집에 왔다. 술에 취해 있었다. 혜정아. 김혜정. 나와봐. 고모가 나가서 소리쳤다. 오빠, 정신 차려요. 이제 와서 뭐 하자는 거예요? 내 집이야. 내 집에 왜 못 들어가? 집은 무슨. 이제 오빠 집 아니에요. 경찰이 왔다.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었다. 아버지는 경찰에 의해 데려갔다. 다음 날 아버지의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졌다. 아버지의 상사가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
김혜정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이런 일을.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에서도 찍혔다. 분류는 곧 품위 손상이었고 승진은 물 건너갔다. 일주일 후 나는 군대에 입대했다. 엄마는 울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건강하게만 다녀와.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도 건강하세요.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엄마가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훈련소에서 첫 편지를 받았다. 엄마의 편지였다. 아들아, 엄마 잘 지내고 있어. 이혼 서류도 다 끝났고 이제 새 출발이야. 내가 제대할 때쯤이면 엄마도 새로운 모습으로 살고 있을 거야. 오히려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평생 속고 살았을 거야. 두 번째 편지는 고모가 보냈다. 조카야, 너희 엄마 요즘 너무 잘 지내. 학원도 다니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오히려 더 젊어진 것 같아. 너희 아빠, 그 여자한테도 차였대. 혼자 원룸에서 산다더라. 세 번째 편지는 의외로 아버지였다. 아들아, 아빠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는 못하겠다. 그저 미안하다. 내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건강하게 군 생활 마치길 바란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자대 배치를 받고 첫 휴가를 나왔다. 엄마를 만났을 때 놀랐다. 정말 달라져 있었다. 파마도 새로 하고 화장도 하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았다. 우리 아들 많이 컸네. 엄마가 더 젊어진 것 같은데요. 엄마가 웃었다. 이제야 내 삶을 사니까. 아들아, 엄마 대학원 간다. 정말요? 와, 대단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공부하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공부. 엄마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 아버지와 살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다. 아빠는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요? 엄마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다. 들리는 얘기로는 많이 후회한대. 그 여자한테도 버림받고 회사에서도 왕따 당하고. 불쌍하네요. 불쌍한가? 자업자득이지. 엄마의 목소리엔 더 이상 미움도 없었다. 그저 남 얘기하듯 담담했다. 엄마, 혹시 재혼 생각은? 아직은 없어. 일단 나 자신을 찾는 게 먼저야. 25년 동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엄마로만 살았잖아. 이제 김혜정으로 살아보려고. 나는 엄마를 안았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우리 아들. 휴가 마지막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다. 아버지였다. 많이 초췌해 보였다. 아들아,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엄마가 나를 말렸지만 나는 괜찮다고 했다. 우리는 근처 카페에 갔다.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커피만 저었다. 많이 컸구나. 네. 군 생활은 어떠니? 괜찮아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아들아, 아빠가 정말 바보였어.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못할 짓을 했어. 이제 와서 왜요? 그냥 후회돼서. 모든 게 다 후회돼.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여자는 그냥 내 돈이 목적이었어. 이혼하자니까 바로 떠나더라. 우스워, 정말. 진짜를 버리고 가짜를 택했으니. 그래서요? 엄마한테 다시 돌아가고 싶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럴 자격 없어. 그냥 너라도 용서해줬으면 해서.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아빠, 저는 아빠를 용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엄마가 겪은 상처는 제가 대신 용서할 수 없어요. 알아. 그리고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은 아직 아빠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해해. 언젠가 다시 아빠라고 불러줄 날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노력하세요. 변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나는 일어섰다. 저 이제 가볼게요. 그래. 몸 건강하게 제대해라. 카페를 나오며 뒤돌아봤다. 아버지는 혼자 남아 계속 커피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한때는 내 영웅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저 후회만 가득한 늙은 남자가 되어 있었다.
군 생활 동안 엄마는 계속 변했다. 대학원에 합격했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해외여행도 다녀왔다. 편지마다 새로운 소식이 가득했다. 아들아, 엄마 이번에 학회 발표도 했어. 교수님이 칭찬해 주셨어. 엄마 친구들이랑 스페인 다녀왔어. 너무 좋았어. 오늘은 요가 수업 첫날이야. 몸이 너무 뻣뻣해서 고생했어. 반면 아버지의 소식은 점점 뜸해졌다. 가끔 고모를 통해 들리는 소식은 좋지 않았다. 너희 아빠 회사 그만뒀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못 다니겠다고.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매일 술만 마신대. 친구들도 다 등 돌렸어. 불륜한 걸 다들 알게 됐거든. 제대를 한 달 앞두고 뜻밖의 편지를 받았다. 그 여자였다. 안녕하세요.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당신 아버지와 잘못된 관계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제가 한 가정을 파괴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바라지 않아요.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께도 전해주세요. 정말 죄송하다고. 나는 편지를 찢어버렸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제대 날 엄마가 마중 나왔다. 2년 만에 보는 엄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자신감이 넘쳤고 활기가 있었다. 우리 아들 고생 많았어. 엄마 진짜 젊어진 것 같아요. 그래. 엄마 지금이 제일 행복해.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엄마가 말했다. 아들아, 엄마 누군가 만나고 있어. 나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기뻤다. 정말요? 어떤 분이에요? 대학원 교수님이야. 정말 좋은 분이셔.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어. 잘 됐네요, 엄마. 행복하세요. 엄마가 내 손을 잡았다. 고마워, 이해해줘서.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집에 도착하니 고모 가족, 큰아버지 가족이 모두 모여 있었다. 제대 축하 파티였다. 우리 조카 의젓해졌네. 이제 진짜 어른 됐구나. 모두가 축하해주는 가운데 나는 문득 아버지가 없다는 게 실감났다. 하지만 이상하게 슬프지 않았다. 이게 우리가 선택한 길이니까. 파티가 끝나고 방에 들어가니 책상에 편지가 하나 놓여 있었다. 아버지의 편지였다. 아들아, 제대 축하한다. 직접 가서 축하하고 싶지만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아 편지로 대신한다. 2년 동안 많이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너희 엄마가 새로운 사람 만난다는 얘기 들었어. 축하해주고 싶어. 진심으로. 그분이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길 바란다. 아들아, 언젠가 내가 결혼하게 되면 절대 아빠 같은 실수하지 마라.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어.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건강해라. 멀리서나마 응원할게. 마이너스 아니, 그냥 한때 내 아빠였던 사람이. 나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언젠가는 아버지를 용서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다음 날 엄마의 새로운 친구를 만났다. 정말 좋은 분이었다. 엄마를 존중하고 아끼는 게 느껴졌다. 어머니가 자랑 많이 하셨어요. 훌륭한 아들이라고. 과찬이세요. 제가 어머니와 만나는 것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전혀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좋죠. 그분이 미소 지었다. 어머니 참 복 받으셨네요. 이런 아들을 두셔서. 엄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게 엄마가 받아야 할 대접이었다. 한 달 후 나는 복학했다. 대학 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엄마처럼 나도 새 출발을 하고 싶었다. 어느 날 학교 앞 카페에서 우연히 아버지를 만났다. 많이 늙어 보였다. 아들아. 안녕하세요.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커피 한잔 할까? 네. 우리는 조용히 앉아 커피를 마셨다. 학교 생활은 어떠니? 좋아요. 그래, 다행이다. 아버지가 갑자기 말했다. 있잖아, 아빠가 요즘 상담받고 있어. 상담이요? 응.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알고 싶어서. 많이 배우고 있어. 의외였다. 그래서 뭘 깨달으셨는데요?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거. 엄마의 희생, 너의 존경, 가족의 사랑. 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나를 사랑해서 준 거였어. 아버지의 눈이 붉어졌다. 미안하다, 아들아. 정말 미안해.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아빠,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알아.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도 있다는 거. 우리는 또 침묵했다. 엄마 행복해 보이더라. 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었다. 그래,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나랑 있을 때보다 훨씬 행복해 보여. 아빠도 새 출발하세요. 그러고 있어. 천천히 하나씩. 나는 일어섰다. 저 수업 가야 해요. 그래, 가거라. 아빠. 아버지가 놀라서 나를 봤다. 건강하세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나는 카페를 나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앞으로 나아가야 했으니까. 6개월이 지났다. 엄마는 교수님과 재혼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했다. 나는 엄마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었다. 엄마 행복하세요. 너도 행복해, 우리 아들. 새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었다. 나를 진짜 아들처럼 대해주셨다. 이제 우리가 가족이니까 편하게 대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축의금과 함께 편지를 보냈다. 혜정에게 축하한다. 진심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아들아, 새아버지 잘 모셔라. 좋은 분인 것 같아. 멀리서나마 너희의 행복을 빈다. 고모가 말했다. 너희 아빠 많이 변했어. 봉사활동도 하고 책도 읽고 혼자 살면서 많이 깨달은 것 같아. 그래요? 응.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1년 후 나는 졸업했다. 좋은 회사에 취직도 했다. 엄마와 새아버지가 축하해 주셨다.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아들이니까요. 그날 저녁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졸업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취직도 했다며? 네. 정말 다행이다. 자랑스럽다.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다. 아빠, 저 다음 달에 제 월급 타면 밥 한 번 살게요. 전화 너머로 아버지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정말? 네. 이제 정말 용서해드릴게요. 과거는 과거니까요. 아들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였다. 한 달 후 아버지와 식사를 했다. 많은 얘기를 나눴다. 과거에 대해, 현재에 대해, 미래에 대해. 아들아, 내가 자랑스럽다. 저도 이제 아빠를 이해해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도 내가 한 일은 이제 그만하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버지가 울었다. 나도 울었다. 화해의 눈물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아빠 만나고 왔어요. 엄마는 놀라지 않았다. 그래, 잘했어. 너도 마음이 편해야지. 엄마는 괜찮아요? 응. 이제 정말 괜찮아. 과거는 과거고 난 현재가 행복하니까. 새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가족이란 게 참 복잡하지.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야. 그 말이 맞았다. 우리는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아프기도 했지만 그래도 가족이었다. 완벽하지 않은 하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진짜인 가족. 5년이 지났다. 나는 결혼했다. 엄마와 새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도 왔다. 멀찍이 떨어져 앉았지만 둘 다 축하해 주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아버지가 다가왔다. 며느리가 참 예쁘구나. 네, 엄마 닮아서 마음도 예뻐요. 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었다. 그래, 엄마를 닮았구나. 잘 살아라. 절대 나 같은 실수는 하지 마라. 네, 명심할게요. 아버지가 돌아서려다 멈췄다. 혹시 나중에 손주 생기면 가끔 볼 수 있을까? 나는 아내를 봤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할아버지니까요.
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진짜 미소였다. 엄마가 다가와 아버지에게 말했다. 축하해주러 와줘서 고마워요. 아니야, 내가 고맙지.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미움도 그리움도 아닌 그저 담담한 눈빛으로.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당신도 건강해 보이네요. 응,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 새아버지가 다가와 아버지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혜정 씨가 키운 거죠. 전 그저. 그래도 아버지시잖아요. 아들이 당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인 것처럼 저도 당신을 존중합니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었다.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족. 상처를 딛고 일어선 가족. 1년 후 아이가 태어났다. 딸이었다. 할아버지, 손녀예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았다. 예쁘구나. 정말 예쁘구나. 엄마도 아이를 안으며 말했다. 이 아이는 정말 사랑받으며 자랄 거야. 새아버지도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가 둘이나 있으니 얼마나 좋아. 우리 모두 웃었다. 진심으로 행복하게. 아이의 100일잔치 날 아버지가 편지를 가져왔다. 손녀에게 주는 선물이야. 편지를 열어보니 통장이었다. 그리고 짧은 메모. 사랑하는 손녀에게 할아버지가 많은 실수를 했단다. 하지만 너는 그런 실수 없이 행복하게 자라길 바란다. 사랑한다. 나는 아버지를 봤다. 아빠 고마워요. 아니야, 내가 고맙지. 이런 기회를 줘서. 그날 저녁 우리는 모두 함께 식사를 했다. 엄마와 새아버지, 아버지, 나와 아내, 그리고 아이. 이상한 조합이었지만 이것도 가족이었다. 식사를 하며 아버지가 말했다. 있잖아, 내가 최근에 깨달은 게 있어. 뭔데요? 가족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거라는 것. 내가 너희를 소유하려 했을 때 모든 걸 잃었지만 놓아주니까 오히려 더 많은 걸 얻게 됐어.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 모두 그걸 배운 것 같아요. 새아버지가 잔을 들었다. 그럼 우리 특별한 가족을 위해 건배합시다. 우리는 모두 잔을 들었다. 가족을 위하여. 10년이 지났다. 딸은 초등학생이 되었다. 영리하고 밝은 아이로 자랐다. 아빠, 우리 집은 왜 할아버지가 둘이에요? 나는 아이를 안으며 말했다. 그건 내가 특별해서야. 남들보다 사랑을 2배로 받는 거지. 그럼 좋은 거네요? 당연하지. 아이는 두 할아버지를 똑같이 사랑했다. 친할아버지, 새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는 완전히 변했다. 작은 자선단체에서 일하며 불우한 가정을 돕고 있었다. 이제야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아. 보기 좋아요, 아빠. 너희가 용서해준 덕분이야. 엄마도 행복했다.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새아버지와 여행도 다니며 제2의 인생을 만끽하고 있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응, 정말 행복해.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이런 행복도 몰랐을 거야. 후회는 없어요? 없어.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니까. 어느 봄날, 온 가족이 모여 소풍을 갔다. 벚꽃이 만개한 공원에서 도시락을 펴고 앉았다. 딸이 두 할아버지 사이에 앉아 제잘거렸다. 친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어머, 우리 손녀가 피카소네. 새할아버지도 보세요. 정말 잘 그렸구나. 아내가 내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당신 가족 참 특별해요. 그러게요. 특별하죠.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맞았다. 우리는 상처를 통해 성장했고 아픔을 통해 더 단단해졌다. 해질 무렵 아버지가 일어서며 말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또 만나요, 아빠. 그래, 또 보자. 아버지가 떠나고 엄마가 말했다. 많이 외로울 거야. 엄마가 걱정하실 일은 아니죠.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으니까. 새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당신 마음이 참 넓어요. 살면서 배운 거예요. 미움보다는 이해가, 복수보다는 용서가 결국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이 물었다. 엄마, 우리 가족 이야기 책으로 쓰면 안 돼요? 아내가 웃었다. 왜? 특별하잖아요. 남들과 다른 우리 가족. 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언젠가 내가 크면 쓸 수 있을 거야. 제목은 뭐로 할까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 어때? 좋아요. 집에 도착해 딸을 재우고 아내와 차를 마시며 앉았다. 있잖아, 오늘 아버지 보면서 생각했어. 뭘? 우리는 절대 그런 실수하지 말자고.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당연하죠. 우리는 서로를 소중히 할 거예요. 응, 평생.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은 온 가족이 모인 날이었다. 복잡하고 특별한 우리 가족. 아버지의 불륜으로 시작된 파국이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만들 줄 누가 알았을까? 엄마는 새로운 사랑을 찾았고, 아버지는 진정한 반성을 통해 변화했고, 나는 용서를 배웠다. 완벽한 가족은 없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족은 만들 수 있다. 우리가 그 증거다. 15년 후 딸이 대학생이 되었다. 문예 창작과에 입학했다. 아빠, 드디어 우리 가족 이야기 쓸 거예요. 정말? 네. 할아버지도 동의하셨어요. 두 분 다. 나는 놀랐다. 아빠도 동의하셨어? 네. 오히려 고맙다고 하시던데요. 자기 실수가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다면 기쁘다고. 딸은 정말로 우리 가족 이야기를 소설로 썼다. 제목은 두 개의 태양이었다. 왜 두 개의 태양이야? 할아버지가 둘이잖아요. 두 분 다 제게는 태양 같은 존재예요. 출간 기념회에 온 가족이 모였다. 아버지는 많이 늙었지만 행복해 보였다. 손녀야, 정말 자랑스럽다. 할아버지 이야기 제대로 썼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버지가 책을 펼쳐 읽더니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용서하는 마음으로 써줘서 고맙구나. 엄마도 책을 읽으며 미소 지었다. 우리 손녀가 작가가 되다니. 정말 대단해. 새아버지도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가족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의 이야기에 공감했다. 상처받은 가족들이 위로를 받았고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다. 어느 날 한 독자에게서 편지가 왔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읽고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증오하며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새 출발하는 게 낫다는 걸 깨달았어요. 감사합니다. 딸이 편지를 읽으며 말했다. 아빠, 우리 가족 이야기가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의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치유가 될 수 있구나. 20년이 지났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폐암 말기였다. 아빠, 괜찮아. 충분히 살았어. 병실에는 온 가족이 모였다. 엄마도 왔다. 힘내세요. 고마워, 혜정아. 정말 고마워. 아버지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미안했어. 정말 미안했어. 이제 그만하세요. 다 용서했잖아요. 그래도 평생 미안할 거야. 딸이 할아버지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손녀.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했다. 임종 때도 온 가족이 곁에 있었다. 고마웠어, 모두들. 날 용서해주고 가족으로 받아줘서. 아버지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아버지가 일하던 자선단체 사람들, 도움받았던 가족들, 그리고 딸의 책을 읽고 감동받은 독자들까지. 좋은 일 많이 하고 가셨어요. 마지막까지 남을 도우며 사셨죠. 진정한 반성과 변화를 보여주신 분이었어요. 엄마가 영정 앞에서 말했다. 편히 쉬세요. 이제 모든 걸 용서하고 좋은 것만 기억할게요. 새아버지도 고개를 숙였다. 존경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한 용기를. 나는 딸과 함께 영정 앞에 섰다. 아빠 사랑해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 아버지였어요. 딸이 편지를 읽었다. 할아버지께.
할아버지는 제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반성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 사랑해요, 영원히.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말했다. 좋은 마무리였어요. 그래, 아버지도 원하던 마무리였을 거야. 딸이 하늘을 보며 말했다. 할아버지, 이제 아프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그날 밤, 나는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발견했다. 아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을 거다. 먼저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나를 용서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후회와 자책 속에서 비참하게 죽었을 거야. 내가 군대에서 돌아온 후 다시 아빠라고 불러줬을 때 나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어. 그때부터 정말 변하려고 노력했다. 너희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딸 손녀이 쓴 책을 읽으며 많이 울었다. 내 추악한 과거를 그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써준 것에 대해 정말 고마웠어. 아들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이거야. 가족을 소중히 해라. 당연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노력해야 지킬 수 있어. 내 엄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내가 몰라봤을 뿐이지. 새아버지도 좋은 분이고. 그분이 너희를 행복하게 해줘서 오히려 고마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 비록 자격 없는 아버지였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짜였어. 언젠가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나면 그때는 좋은 아버지가 되어 있을게. 마이너스 아빠가.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다. 아내가 다가와 안아주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1년 후 아버지 기일에 우리는 모두 모여 아버지가 좋아하던 산에 올랐다. 정상에서 엄마가 말했다. 여기 경치 정말 좋네요. 아빠가 자주 왔던 곳이에요. 반성하고 생각하러. 새아버지가 막걸리를 따르며 말했다. 한 잔 올립시다. 우리는 모두 하늘을 향해 잔을 들었다. 딸이 말했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우리 가족을 특별하게 만들어주셔서. 산을 내려오며 나는 생각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상처와 용서, 이별과 만남,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집에 돌아와 가족 사진을 보았다. 복잡하고 특별한 우리 가족. 두 할아버지와 찍은 딸의 웃는 얼굴. 그 사진이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아빠, 딸이 다가와 말했다. 제가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우리 가족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그래. 네. 완벽한 가족은 없지만 사랑하는 가족은 만들 수 있다고. 우리처럼요. 나는 딸을 안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처럼. 창밖을 보니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다. 마치 우리 가족의 이야기처럼. 아프지만 아름답고 슬프지만 희망적인. 이것이 우리 가족의 이야기다. 목포의 그 호텔에서 시작된 파괴와 재생의 이야기. 배신과 용서의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의 이야기.